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 엔비디아의 투자자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7 회계연도의 첫 분기, 즉 Q1FY27의 실적을 다루고 있으며 2026년 5월에 공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연도, 피스캘이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1년의 재무보고 기간을 뜻하며 일반적인 달력 연도와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 분야인 매출, 레버뉴, 현황을 보여줍니다. 차트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죠. Q1FY26, 즉 2026 회계연도 1분기에는 44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불과 1년 후인 Q1FY27에는 무려 816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 1년 만에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매우 인상적인 실적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장은 하이퍼스케일러부터 모델 빌더, AI 클라우드, 기업 자체 구축, 본프레미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고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최종 고객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은 모든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공급자, 모델 빌더에게 채택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에이전틱 AI와 강화학습, 리인포어스먼트 러닝 같은 새로운 AI 분야가 엔비디아의 CPU 사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AI를 말하며 이 두 분야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CPU 수요를 창출할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베러루빈으로 알려진 또 다른 중요한 제품 또는 플랫폼은 올해 3분기부터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AI 인프라는 최신 ML퍼프와 인퍼런스 벤치마크에서 가장 낮은 토큰 비용과 가장 높은 토큰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큰 비용은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토큰 처리량은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입니다. ML퍼프와 인퍼런스는 AI 성능을 측정하는 업계 표준 지표들이죠. 이러한 성능 우위는 엔비디아 솔루션의 효율성과 속도를 입증하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퍼스케일 부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은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Q1FY26에 176억 달러였던 매출이 Q1FY27에는 379억 달러로 무려 11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AI 클라우드,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 ACI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인공지능 전문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반 기업들의 AI 도입 수요를 아우르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 AI를 활용하려는 모든 형태의 기업 고객들을 뜻합니다. Q1FY26에 215억 달러에서 Q1FY27에는 374억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만큼의 성장률은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견조한 7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AI 기술 도입이 이제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단의 메시지처럼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수요 덕분입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플랫폼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AI 연산 성능을 제공합니다. 블랙웰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과 추론의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이 AI 전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핵심 수익성을 보여주는 총마진, 그로스 마어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총마진은 매출액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 즉 매출원가를 뺀 후 이를 다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기업이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왼쪽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준을 보면 Q1 FY26에는 60.5%였던 총마진이 Q1 FY27에는 74.9%로 무려 14.4%p 크게 상승했습니다. GAAP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회계 규칙으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non-GAAP, 비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준에서도 Q1 FY26 60.8%에서 Q1 FY27 75.0%로 역시 14.2%p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non-GAAP는 경영진이 특정 일회성 비용이나 비반복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기업의 실제 운영 성과를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총마진이 대폭 개선된 주된 이유는 하단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고 충당금, 인번토리 프로비전즈, 감소 때문인데요. 재고 충당금은 미래의 재고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H2O 초과 재고와 관련된 45억 달러의 대규모 충당금이 발생하여 총마진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이 충당금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총마진이 크게 개선된 것은 회사의 수익성이 펀더멘털하게 좋아졌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의 이익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회사의 운영 비용 추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급여,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등을 포함하는 핵심 지출 항목입니다. 먼저 좌측 GAAP 기준으로 보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50억 달러였던 운영 비용이 2027년 회계연도 1분기에는 76억 달러로 무려 52%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의미하며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르는 표준화된 회계 규칙입니다. 우측 non-GAAP 기준에서도 50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약 4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GAAP는 핵심 사업 성과를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주식 보상 비용과 같은 특정 비현금성 비용 등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두 기준 모두에서 운영 비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하단 문구처럼 회사가 미래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주당순이익, EPS,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당순이익, 즉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주 한 사람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회계 기준, GAAP, 과 비일반 회계 기준, non-GAAP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기준, GAAP, 주당순이익을 보면 FY26년 1분기 0.76달러에서 FY27년 1분기 2.39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려 3배 이상 성장한 수치죠. 다음으로 비일반 회계 기준, non-GAAP, 주당순이익은 FY26년 1분기 0.78달러에서 FY27년 1분기 1.8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은 일회성 비용이나 비현금성 비용 등을 제외하여 기업의 실제 영업 성과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목할 점은 FY27년 1분기의 일반 회계 기준, GAAP, EPS가 2.39달러로 비일반 회계 기준, non-GAAP, EPS 1.87달러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일반 회계 기준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일반 회계 기준이 더 높다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회계 기준 하에서도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래 텍스트에서 보듯이 이러한 주당 순이익의 가속적인 성장은 매출액 증가와 운영 레버리지 효과 덕분입니다.
운영 레버리지는 매출이 늘어날 때 고정 비용은 유지되어 이익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보다 커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핵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자유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Q1 FY26에는 261억 달러였던 자유현금 흐름이 Q1 FY27에는 486억 달러로 무려 86%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기업이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중 재투자를 하고 남은 순수한 현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재무적 유연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측 차트의 주주 환원 금액 역시 Q1 FY26에 약 140억 달러에서 Q1 FY27에는 약 2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주 환원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자유현금 흐름의 폭발적인 성장이 더 큰 규모의 주주 환원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추가 정보를 주목해 보시죠. 회사는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주주들에게 약 2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환원했습니다. 더욱이 Q1 FY27 기준 약 390억 달러의 기존 자사주 매입 잔여 승인액에 더해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승인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사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이사회가 승인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분기 배당금을 주당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무려 25배나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주주가치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AAP 회계 원칙에 따른 손익계산서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GAAP P&L은 기업의 재무 성과를 측정하는 표준 방식이며, P&L은 손익계산서로 기업의 수익성과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특히 2027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매출을 보시면 2027년 1분기에 816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441억 달러 대비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총 마진율은 60.5%에서 74.9%로 1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총 마진율의 개선은 회사의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 능력을 입증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영업비용은 50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52%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율보다는 낮게 유지되어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영업이익은 216억 달러에서 535억 달러로 무려 147% 급증했습니다. 이는 매출과 총 마진율의 동반 상승 효과가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순이익은 188억 달러에서 583억 달러로 211% 성장하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희석 주당 순이익, 즉 딜루티드 EPS는 모든 잠재적인 주식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데 0.76달러에서 2.39달러로 214% 증가하며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났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기업의 압도적인 성과와 견고한 재무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회사의 비일반 회계 기준 난GAAP 손익계산서 재무지표를 보여줍니다. 난GAAP 지표는 일반 회계 기준 GAAP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조정하여 기업의 실제 영업 성과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Q1 FY27, 즉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전년 동기 Q1 FY26과 비교한 수치인데요. 매출액은 816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강력한 수요와 제품 확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총 마진율은 75.0%로 전년 대비 1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총 마진율은 제품 판매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이렇게 크게 개선된 마진율은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되었거나 비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운영 비용은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지만 매출 성장률 8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기업이 매출 증가에 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38억 달러로 무려 147% 급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시너지를 내면서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은 455억 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 딜루티드 EPS은 1.87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139%와 14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표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매우 견고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Q2 FY27, 즉 2027년 회계연도 2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난지-AAP 수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외의 기준으로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특정 항목을 조정하거나 제외한 지표입니다. 먼저 매출을 보시면 910억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플러스 2%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망치에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75.0%로 예상되는데 이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이며 기업의 강력한 시장 지위와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50bps로 bps는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로 100bps가 1%를 의미하므로 50bps는 0.5%를 뜻합니다. 운영 비용은 약 83억 달러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2027년 회계연도 전체 비일반 회계 기준 세율은 특정 항목이나 세금 환경 변화를 제외하고 16.0%에서 18.0%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견고한 실적 전망과 높은 마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GAAP-와 난지-AAP 재무지표 간의 조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으로 기업 재무 정보를 표준화하여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쉽게 만듭니다. 반면 난지-AAP는 경영진이 특정 비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성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죠. 매출 총이익과 매출 총이익률을 살펴보면 난지-AAP 기준 612억 3,200만 달러, 75.0%에서 GAAP 기준 611억 5,700만 달러, 74.9%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에서는 인수 관련 비용과 기타 비용 조정으로 인해 GAAP 수치가 난지-AAP보다 소폭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용은 난지-AAP 74억 4,900만 달러에서 GAAP 76억 2,1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이익과 희석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모든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이익이며 희석 주당 순이익은 최종 순이익을 희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한 주당 이익을 나타내죠. 난지-AAP 기준 순이익은 455억 4,800만 달러였지만 GAAP 기준으로는 무려 583억 2,100만 달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기타 조정, 항목에서 발생한 158억 8,200만 달러의 이익 때문인데 이는 주로 지분 증권 관련 순이익이나 배당 소득과 같은 비영업적인 이익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희석 주당 순이익 역시 난지-AAP 1.87달러에서 GAAP 2.39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비영업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최종 순이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성과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원이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지표를 모두 살펴보면서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기업이 보고하는 non-GAAP, non-GAAP, 재무지표가 GAAP, GAAP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non-GAAP는 기업이 특정 비용을 제외하여 핵심 사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조정한 수치이며,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표준화된 재무보고 기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살펴보며 기업의 실제 수익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을 살펴보시죠. non-GAAP 기준 267억 9,400만 달러였지만 인수 관련 비용 J에서 1억 2,300만 달러, 기타 비용 B에서 300만 달러가 차감되면서 GAAP 기준으로는 266억 6,800만 달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출 총이익률 또한 non-GAAP 60.8%에서 GAAP 60.5%로 소폭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원가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으로 핵심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영업비용을 보면 non-GAAP 기준 49억 9,300만 달러였으나 인수 관련 비용 등 A에서 3,700만 달러가 가산되어 GAAP 기준 50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판매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non-GAAP 218억 100만 달러에서 GAAP 216억 3,8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이익을 주목해 보시죠. non-GAAP 기준 190억 9,400만 달러였지만 인수 관련 비용 A 1억 6천만 달러, 기타 조정 B 1억 7,900만 달러가 차감되었고 조정에 따른 세금 효과로 2천만 달러가 더해지면서 GAAP 순이익은 187억 7,5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금 효과는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세금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총 3억 1,900만 달러가 조정되어 순이익이 감소한 점은 기업의 최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당 순이익, 즉 Diluted EPS를 보면 non-GAAP 기준 0.78달러에서 GAAP 기준 0.76달러로 0.02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순이익 조정이 희석 주식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당 순이익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희석 주식수는 모든 전환 가능한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 주식수를 의미하며, 주당 순이익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표는 기업이 제시하는 non-GAAP 지표가 특정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GAAP 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수합병 관련 비용이나 법적 합의와 같은 비핵심적이고 일회성 비용들이 포함되면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낮아진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의 non-GAAP 재무 측정치에서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더 이상 제외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향후 non-GAAP 지표의 해석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비일반 회계 기준, 즉 non-GAAP 지표를 일반 회계 기준, GAAP 지표로 조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은 기업의 핵심 사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특정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지표이며, 일반 회계 기준은 모든 기업이 따르는 표준화된 회계 원칙을 의미합니다. Q2 FY27 실적 전망을 보면 non-GAAP 매출 총이익률은 75.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의 영향이 0.1% 반영되어 일반 회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74.9%로 조정됩니다. 두 지표 간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기업의 핵심 사업 수익성이 매우 견고하며
인수 관련 비용이 총이익률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영업비용을 보면 난지 AAP 영업비용은 83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수 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 2억 달러를 더하면 일반 회계 기준 영업비용은 총 85억 달러가 됩니다. 영업비용 측면에서는 인수 관련 비용이 약 2.4%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순수한 사업 성과와 함께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BGAAP, 난GAAP, 재무지표를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GAAP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BGAAP는 기업이 특정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조정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 표는 BGAAP 지표인 자유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시면 2026년 1분기 26,135백만 달러에서 2027년 1분기에는 48,554백만 달러로 무려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중 재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하며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유형 및 무형 자산 관련 매입액을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1,227백만 달러에서 2027년 1분기 1,757백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해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유형 및 무형 자산의 원금 상환액은 2026년 1분기 52백만 달러에서 2027년 1분기 33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산 관련 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거나 자금 조달 구조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조정한 결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은 2026년 1분기 27,414백만 달러에서 2027년 1분기 53,344백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즉, 핵심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약 83% 증가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